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귀여운 질문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저희 블로그에 어떤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하는 게 무서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질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이런 말들이 정말 막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현업이 부동산 중개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조금 듣기도 했고, 인터넷을 또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진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자, 먼저 저희 공인중개사들은요,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싶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드는 생각들이 이 부동산 사무실 하면은 정말 기가 센 아줌마분이 자기를 귀를 막 누를 것 같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연령대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가 센 분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기가 조금 세지는 것 같긴 해요. 돈에 대한 분쟁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내가 생각했던 매물과 흡사한 매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귀여워서 영상 답변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남양 위주의 집을 보고 싶은데요, 층수는 3층에서 10층 정도의 사이가 좋겠고요, 거실이 확장된 것을 선호를 합니다. 또 비용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주 시기는 언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물건 뽑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물건을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매물을 같이 3-4개 준비를 해도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그 조건에 맞는 매물을 3-4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조금밖에 안 주시면은 저희가 매물을 비슷하게 3-4개 정도 준비를 해 놓고도 요 매물 보여드리고 손님 반응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계속 물어보고 이거는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은 뭐 층수가 너무 낮을까요? 아니면 층수가 너무 높을까요? 이사 시기가 안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꾸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손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추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매물들을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시간도 또 줄이고 또 원하는 매물을 더 많이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도 쉽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도 원하시는 매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조건들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입주 시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적 부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적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방 개수나 화장실 개수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잘 알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물론 남향이 좋지만 남향 중에서 남동향, 남서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햇빛을 들어오는 게 더 선호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을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오후에 해가 더 들어오는 걸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남서향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층수 같은 거는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시는 걸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 또 아가들이 한 두세 명 있는 집들은 1층이나 필로티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땅이 보여야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보이는 높이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러면 또 중저층을 선호를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셔도 저희가 물건을 추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매물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1층을 3, 4개를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하신 점이나 모르시는 점들을 적어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각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적어서 하나씩 모아서 오시면 제가 더 답변 드리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나서 전화로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화통화 한계상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달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이 본 계약을 하실 때 궁금하신 점 다 적어서 오세요. 제가 그러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적어서 오세요. 그럼 또 저도 1번 답변, 2번 답변 이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손님들이 이제 궁금하시니까 인터넷 막 찾아보고 해서 이게 진짜 맞아요? 그럼 인터넷에 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앞에서 1대1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방법도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또 이 자리에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한 점을 다 모아 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이거 계약 때 물어봐야지 라고 해도 적어 놓지 않으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계약 때 오셔서 저랑 막 이야기 하시다가 궁금한 거 진짜 많았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꼭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적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몰라서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해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 진행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는 게 맞고요. 또 그런 거 모른다고 저희가 막 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그렇지도 않으니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놀리지 않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집을 보시다 보면은 추천해드리는 매물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 추천 매물들을 저는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 이 손님은 무조건 확장된 매물을 찾고 계세요. 확장된 매물을 찾고 있는데 지금 가격 조건이 너무 좋은 급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3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고, 확장을 추가로 한 부분에 마루를 새로 깔고, 그리고 또 확장을 해놓으면 안방 베란다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문을 설치를 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손님이 본인의 취향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희는 매일매일 집을 보여드리고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님의 반응을 보면서 요분이 요 매물을 추천해드리면 요거는 마음에 드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매물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려도 이제 손님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또 그 손님은 다른 부동산 사무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이 물건을 추천해야지, 이 매물이 정말 비싼 매물이라 손님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는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보수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야에 가장 좋은 물건과 가장 팔릴 만한 물건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손님들이랑 굉장히 살갑게 지내거든요.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내 생각에 꼭 들어맞는 집, 내 이상향에 맞는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 부분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